이번 시간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요건 중 인정요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의 예외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산업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또 IT 분야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요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타 연구소 직원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의 예외 적용입니다. 일반 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했거나 또는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이 연구 전담 요원으로 편성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 적용이 가능한 업종이 있는데요. 산업 디자인이라든가 지식 서비스 분야 또는 정보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 전담 요원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는데요. 그 예외는 뭐냐면, 연구 전담 요원의 학위 계열이 연구 개발 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자연계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 전담 요원의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서비스 분야 연구소의 연구 전담 요원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 서비스 분야라는 것은 기업의 주업종이 기초연구 진행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별표 1에 해당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 지식 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서 그 연구 전담 요원의 요건이 자연계가 아닌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1항 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도 연구 전담 요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식 서비스 분야 연구 전담 요원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학사 이상의 그 학위뿐만 아니라 전문 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또는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연구 전담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증 기준에서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국가자격기술법상 서비스 분야의 1급이 아니라 2급이나 또는 단일 등급의 소유자일 경우에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연구 전담 요원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또 비연관 분야 전공자에 한해서는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또한 연구 전담 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 서비스 분야 중 중소기업의 주 업종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에 업태 부분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업종이 별표 1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주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업종이 별표 1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주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 중에 업태가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주 업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연구 전담 요원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전담 요원은 그 산업 디자인 분야의 경우 신고한 연구소의 연구 활동 분야가 제품 및 포장 디자인 등 산업 디자인 분야인 경우에는 연구 전담 요원 취득하기 계열의 자연계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에 속하는 산업 디자인 분야의 전공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연구 전담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전공이 국문학과, 정보학과 등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산업 디자인 분야의 경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즉, 이 부분의 입증이라는 것은 결국 경력 증명서라든가 또는 자격증 등으로 입증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업부설료 산업 디자인의 인정 범위는 산업 디자인에 따른 산업 디자인 정의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분야의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활동이 디자인 분야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신고하는 기업의 주 생산품과 연구사업 개요소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기업이 주 생산품이 어떤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적 요소가 필요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 제품과 관련된 어떤 디자인과 관련된 제품의 디자인 개선과 관련된 연구사업 개요의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디자인 분야의 연구소라고, 기업부설연구사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연구소의 설립 배경이라든가 주요 기능, 연구 분야, 연구 과제 등과 연구 전담 요원의 전공, 기업의 주 생산품으로 디자인 분야 연구소 인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산업 디자인 분야라는 것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 기능적, 경제적 가치를 최적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환경 디자인, 시각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산업 디자인 분야별 정의를 살펴보면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환경 디자인, 시각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그 한국 디자인진흥원의 정의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IT 분야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T 분야는 그 지식 서비스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연구전담 요원의 요건을 따르지만, IT 분야의 개발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보다 더 폭넓게 연구전담 요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식 서비스 산업 분야 연구 전담 인정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학사의 경우 IT 분야를 전공했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포함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전문학사의 경우에는 IT 분야를 전공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 관련 없는 분야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기술, 기능계 또는 서비스 분야 국가 기술 자격증 1급 이상을 가진 사람, 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기술, 기능계 또는 서비스 분야 국가 기술 자격증 2급을 가진 사람으로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보다 폭넓게 그 연구 전담 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자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타 연구소 직원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에는 연구 전담 요원뿐만 아니라 연구를 지원하는 활동, 연구 전담 요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 보조원 및 연구 관리 직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 보조원이나 연구 관리 직원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연구 보조원이나 연구 관리 직원을 편입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향후에 일정 정도의 자격이 됐을 때 연구 전담 요원으로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도 쌓을 수 있습니다. 연구 보조원이나 연구 관리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은 없고, 연구 전담 요원과 마찬가지로 연구소에 상시 근무하면서 연구 개발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연구소장은 기업부설 연구소는 연구소장을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하고요. 연구소장에 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전임과 겸임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되고, 타기관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타기관이라 하면 다른 법인에 근무하거나 또 다른 법인의 연구 관련한 연구소장이라든가 연구 전담 요원으로 겸직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연구 보조원, 연구 관리 직원 등 기타 연구소 직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보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연구보조원은 연구전담요원의 연구활동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이외의 다른 업무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연구전담요원과 같이 연구소 내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연구보조원 존재 여부가 연구소 인정요건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연구보조원도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거나 시제품 제작, 시험 등 연구 개발 활동을 지원하여 생산 활동을 겸직하는 직원은 연구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관리 직원인데요. 연구관리 직원은 연구 전담 요원 등의 연구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기자재 및 부품 등의 구매, 연구 행정 업무 등 연구 개발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연구소 내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연구 관리 직원의 존재 여부가 연구소의 인정 요건은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회사 내의 일반 관리 직원은 연구 관리 직원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연구소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장은 반드시 연구소는 연구소장을 임명하여야 하는데요. 연구소장이 연구개발 활동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임, 다른 업무를 겸직할 경우에는 겸임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연구소장에 대한 별도 자격지주는 없으나 전임이면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이면서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구관리직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의 임명 원칙은 연구개발 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나 연구전담요원 중 최선임장을 연구소장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단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 사항에 따라서 소속기관의 허가를 받은 대학 교수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연구소장 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소장 관련한 질의응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소장이 연구전담요원 수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연구소장이 회사 내부 종업원으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 연구개발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나 그 외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연구소장에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연구소는 기업의 기술 개발을 주도해 나가는 부서입니다. 타 회사의 임직원을 연구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당사 그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겸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연구 전담 요원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대학 교수를 연구소장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인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 사항에 따라서 그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대학 교수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연구소장 겸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 질문으로는 외국인도 국적에 관계없이 연구소장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인데요.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연구소장으로 임명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는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보조원이나 연구관리직원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즉 연구전담요원만 있으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가능하고 연구보조원이나 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인원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하고 연구전담요원과 동일하게 연구소 안에서 근무하고 연구개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구소장이 전임, 겸임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연구소장은 전임 또는 겸임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되고 연구개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면 전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전임이면서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연구전담요원의 수에 포함이 되고요. 회사의 타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는 겸임으로 신고하지만 연구전담요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요건 중 인정요건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물정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